V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좀 많은 분들께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리고 공매도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아직 공매도 시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또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투심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공매도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매도 대상 종목들, 재개할 때 이제 대상 종목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이 위주로 좀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결국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라는 거는 시가총액 위에서부터 순위 200인 겁니다. 순위 150인 거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당연히 힘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투심까지 위축되어 있으니까 받아주는 매수세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그냥 큰 금액이 없이도, 큰 거래 금액 없이도 그냥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공매도라는 이 이슈 자체가 이미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 이미 지금 한 번 더 연장이, 추가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5월 3일 날 이제 재개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정말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됨으로써 시장이 강한 조정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이 이미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부터는 조정이 나왔어야 됩니다. 못해도, 그러니까 3월에서 못해도 4월 초에는 조정이 시작이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한 주 앞두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번 주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 주 앞두고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전에 좀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가자, 다음 주 정말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강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공매도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네, 저번 주만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이번 주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시장에서 또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공매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빌려서 매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고밸류를 받고 있는 그 섹터나 종목들에서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지,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공매도를 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기업들 실적이 좋고, 그죠? 그리고 경제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 시장이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유동성도 해소가 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시장은 더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 다만 확인을 좀 하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공매도로 인해서 좀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확인하고 난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기대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경제가 이제 또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경제 회복이 되면서 기업들도 이제 실적이 다시금 회복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결국엔 실적이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가시화되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기대감으로 오른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가시화돼야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추가 조정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 속에서도 시장을 계속 받쳐주고, 오히려 시장을 좀 견조한 흐름을, 그 섹터에서는 계속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 섹터가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죠. 철강
철강주에서는 아예 실적이 터져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또 상승이 강하게 나와줬던 게 철강주뿐만 아니라 해운, 조선 쪽도 같이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쪽에서는 지금 실적이 터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1분기 실적이 터졌고, 그죠? 그래서 해운이나 조선, 철강 쪽을 우리는 꼭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잡을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떠한 종목도 어떠한 호재도 시장도 마냥 상승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상승하는 시기가 있으면 하락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눌림목이 나올 텐데 이쪽 섹터 자체는 좀 무겁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상승도 가파르게 상승이 났어요. 특히 지금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은 현대미포 조선이라는 종목이 딱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한 주 동안에만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거의 지금 이제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각도 자체가 가파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정이 나올 때 한 달 정도는 쉬어갈 수가 있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쉬었다가 다시금 이 재차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물론 이제 주도주를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최근에 한 2주 정도는 주도주를 잡은 게 이 해운 조선 쪽이나 아니면은 철강 쪽에서 경기민감주들이 실적이 나타나면서 주도주를 잡았습니다.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한 차례 눌림이 나올 텐데 이 눌림이 나올 때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결국에는 왜 이렇게 터졌냐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유동성이에요. 이건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현재의 이 테이퍼링은 지금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내년 말이나 테이퍼링을 해야지 지금은 안 된다.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에는 지금 버블이 발생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금리 동결을 했지만 지금 이 부분들 당연히 유동성을 풀어놨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쪽에서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도 계속 지금은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조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좀 주목을 할 수가 있고 기대감은 계속 살려놓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제 지표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게 이전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린 부분인데 결국에는 작년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이제 폭등하게 되면서 이게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이제 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공장이 멈춰버렸어요. 근데 공장이 멈췄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경제 재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이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격히 증가해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만 상승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이 쌓여져 있는 재고들이 다 이제 팔려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BDI 운임지수가 같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대한해운이나 아니면 페노션이나 KCTC라는 이제 종목들 이 세 종목을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결국에는 BDI 지수, 그러니까 벌크선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페노션이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는 했었는데 KCTC 같은 경우 이제 좀 쿠팡에 대한 개별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와주고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 오늘 좀 이제 상승이 나와주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BDI 지수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선반영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일봉인데 이제 월봉으로만 보신다 하더라도 이때 정말 초호황을 겪었었던 조선 쪽에서 이제 호황을 겪었었던 이때 당시에 2007년, 2008년 당시에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만에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최근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뭐 1%, 2%씩 계속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품들도 계속 상승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해요. 구리, 철강 다 뭐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곡물 가격들도 계속 상승을 하는 BDI 지수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까지도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박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쪽에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또 이제 기사날을 보시게 되면은 2021년 4월 26일 날에 컨테이너선 운임이 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등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리고 국내 수출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북미 선안 노선 운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5,000달러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의 지표가 좋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최근에도 페노션이나 아니면 뭐 대한해운이나 뭐 페노션뿐만 아니라 HMM, 페노션이나 HMM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제 비대지 지수가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이쪽에서 지금 계속 종목이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승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이전에 비대지 지수가 치고 올라갈 때는 막 20%씩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차익 실현하는 심리가 좀 강해지는 구간에 좀 위치해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약효과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막 5% 상승,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7% 상승, 그만큼 앞전에서의 좀 이제 호재성 이슈를 부각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올 때보다 지금 이 상승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해운주들은 이제 좀 위에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률이 줄어드는 반면에 지금 조선주들에서는 계속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인포 조선 같은 경우도 뭐 9% 오늘 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이런 3사 모두 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선주들의 계속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수주가 계속 또 증가를 하고 있죠. 선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조선 1분기 선박 발주량 절반을 쓸어갔다. 현재 세계 1위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제 좀 기사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1분기 발주된 전 세계 선박 건조 사업 가운데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절반 넘게 수주하면서 지금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죠. 1분기 전 세계 발주량 1025만 CGT 가운데에 지금 532만 CGT를 수주를 했는데 이게 5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이전에 2006년에서 2008년 그때 2007년에 거의 종목들이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이때 조선 초호황기였던 이때 당시 이후 지금 13년 만에 1분기 최대 수주량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보실 거는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나라는 기사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 및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로부터 운반선 4척을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나왔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조선해양이 이달 들어서만 지금 18척을 이제 신규로 수주를 했고 이로써 현재까지 총 86척의 선박을 수주해 계약 금액이 72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7조 9,800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만큼 계속 수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한국조선해양만 늘어나냐? 그게 아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그리고 LNG선, 운반선과 같은 이런 선박들 총 42척을 5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6,500억 원을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들, 지금은 계속 이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전에 이때 이제 초호황을 겪었었던 2005년에서 한 2007년 정도 당시 그때의 호황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실적이 실제로 잡히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조선을 따라서 지금은 철강주들도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징주를 보시게 되면은 그제자입니다. 4월 28일 날에 나왔던 내용이 연이은 깜짝 실적에 철강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NI스틸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뭐 상한가를 가고 급등하는 형태가 나와졌었죠. 그리고 현대 BNG스틸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뭐 PJ 메탈이나 오리엔탈 전공, 대창스틸과 같은 이런 조선 기자재 쪽이나 철강 쪽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실제로 이쪽에서는 지금 실적이 이번에 터졌고 1분기 실적이 터져버렸죠. 올해는 계속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이 가시화됐다 하더라도 주가가 마냥 상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상승하고 나서 분명히 이 하락하는 시기가 나타날 텐데 우선 이번 주까지는 1분기 이제 실적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하면서 계속 시장에서는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상승이 나와줬죠. 다음 주 정도에는 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그냥 끝났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보실 수 있을 만한 게 결국 원자재 가격들이 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곡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봐야 되고 철강주들도 꼭 봐야 되고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근데 중요한 거는 조선 쪽에 해당되는 철강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찍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쪽은 이제 좀 큼지막한 섹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영상을 좀 이제 하나씩
찍어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추가 대응 전략들도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어플리케이션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참고하시는 방법 짧고 굵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여기 영상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 나서 아래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 주민함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 본인 기종에 맞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 주민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주민의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뜹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추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 미남 이제 시황 분석, 그러니까 장전 시황 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공지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월요일 날에는 이제 항상 장중 단타를 좀 진행을 하죠. 월요일 주민함과 함께 하는 이제 장중 단타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월요일마다 항상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장 마감할 때까지 저와 함께 대응을 진행을 하고 단타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하는 방법도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주말에 좀 이제 공지사항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거 이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민함, 이 미남 기초 자료, 캔들의 위치를 통한 거래량을 이해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나 거래량 기본편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이제 이 강의적인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